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박영란님께서 글을 쓰시고 김천정님 외에 몇 분께서 그림을 그리신 맛있는 지구촌 옛날 이야기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덴마크에서 전해 내려오는 황소를 사랑한 부부입니다. 옛날 덴마크에 커다란 농장을 가진 농부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지만 자식이 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부부는 아주 작고 예쁜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부부는 송아지에게 피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피터는 재롱도 곧잘 부리고 말귀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부부는 피터를 마치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집사님에게 물어봐야겠어. 피터에게 말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럴 수만 있다면 피터를 양자로 삼아 재산도 모두 물려줄 수 있잖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쳤죠. 남편은 그 길로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송아지를 양자로 삼아 재산도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러니 송아지에게 말을 가르쳐 주세요. 집사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둘레를 살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가르칠 수 있어요. 식은 죽먹기예요. 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안 돼요. 특히 목사님이 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책을 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하자 집사는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아무도 몰래 송아지를 데리고 오세요. 남편은 집사 말대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은 송아지가 잘 있는지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배운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나중에 만나세요. 참 송아지에게 말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무척 어려운 일이라 돈이 더 필요합니다. 집사는 송아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집사를 찾아간 남편은 이번에도 송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집사가 검은 옷을 입고는 농장으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혹시 피터가 이곳에 오지 않았나요? 집사의 말에 부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열심히 가르친 덕에 피터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려다 주려고 같이 집을 나섰는데 제가 두고 온 지팡이를 가지러 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집에 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집사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는 피터에게 말을 가르치기는커녕 송아지가 통통하게 살이 오르자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집사의 말을 들은 부부는 이제 자식이나 다름없는 피터를 잃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피터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집사가 신문 한 장을 들고 다시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피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집사가 펴보이는 신문에는 농장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가게가 새로 생겼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 이름이 황소피터였습니다. 기사를 본 부부는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피터가 틀림없습니다. 보세요. 황소피터라고 써 있잖아요. 맞아요. 어서 가봐요. 가게를 한다니 돈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다음날 부부는 자신들이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황소피터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부부는 가게 주인을 피터라고 믿었습니다. 역시 집사님은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피터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말이야. 피터, 어서 집으로 가자. 부부는 다짜고짜 가게 주인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른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중요한 일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요. 그러자 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져온 돈자루를 탁자 위에 쏟았습니다. 자루에서는 반짝이는 금화가 주르륵 쏟아져 내렸습니다. 깜짝 놀란 가게 주인은 부부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부부에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게에서 며칠을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그건 그렇고 어서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보렴.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요. 농부의 말에 가게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내 친아버지는 작년 미카엘 축일 때 함부르크에서 팔렸거든. 내 친어머니는 봄에 새끼를 낳다 죽었고, 그러니 내가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당연하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너를 양자로 삼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가게 주인은 그 뒤로 농부 부부와 집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가게 주인은 부부가 자신만큼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부부의 양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부부는 농장을 모두 팔고 가게 주인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부부는 집사를 찾아가 가게 주인이 황소피터가 맞는다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집사는 당연히 돈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가정이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인생의 커다란 목표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이지 홀랜드가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사회가 점점 변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면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가족은 가정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겠지요. 오늘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